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5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 160회에서 한 번 남았네. 그러니까요.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 네버엔딩 스토리.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또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주간에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 옆에는 요즘에 가장 우리 에이스 4명인데 에이스 중요해요. 예. 완전 연예인이야 이제. 네, 완전 연예인 됐습니다. 보라 씨 이야기 이후에 정말 그 많은 관심을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다 이런 얘기 알죠? 그래서 예전 연예계 이런 얘기 그래서 했잖아요. 가정은 박살나고 가정이 박살났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연예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사춘기님 네. 저 매니저 하면 안 돼요? 형 아무나 시켜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핫하게 만들었던 우리 오사춘기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로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오사중입니다. 네, 하와이 인사 알로하로 하셨는데, 자, 어떻게 요즘 근황 괜찮으시죠? 예, 제가 또 집사람하고 크랙이 가가지고. 제가 또 갔어요? 네, 무슨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른 걸로? 네, 그렇게 돼갖고 일단 제가 3일을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거 큰 사건 아니에요? 그동안 이런 적까지는 없었잖아요. 자가격리 위반자 같은 그런 느낌. 3일을 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 멀리 부산 쪽으로 내려가갖고 부산 광주 이렇게 거쳐서 집에 초죽음이 돼갖고 왔습니다, 제가. 네. 약간 쫓겨났다는 얘기를 약간 그 여행으로 포장하신 것 같은데요? 쫓겨난 건 아니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삼강오륜이 있지, 제가 어떻게 쫓겨나진 않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배달 일이 갑자기 넘쳐나가지고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저기 그 TV 배달한 거 200kg짜리 배달하는데 교회에서 의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쭉 가서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몇 층인데 엘리베이터? 3층인데 이거 어떻게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그런 건 크레인 불러야 되거든요. 한 200만 원 더 드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도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침에 한 10시에 갑자기 장정 한 4명이 쫙 모이더라고요. 딱 갔더니 신천지. 신천지에서 문자 쐈을 거 아니에요. 오늘 TV 날라주시는 분들은 천국 갈 겁니다. 포인트 10점씩 드리겠습니다. 바로 막 와가지고 4명 고르신 거 아니에요. 나 신천지에 설치하고 딱 왔는데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게 거기가 안드레 지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금을 한다고 하나? 거기 가는데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이자. 그러니까 현금 출납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 많이 있는 거. 근데 거기에 보통 이제 우리 이자율이 나오는데 ATM기 말하는 ATM기. 예. 근데 거기에 이자 ADM이라 해서 앤드류 드림 무슨 머신 그래갖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뽑아서 내면 돈을 이제 이렇게 ATM으로 거기는 쏘는 돈을 거야. 넣기만 하는 거예요. 넣으면 30배 이자가 붙고 천국에서 천국 간다. 100배 이자가 붙는다. 그거 보고 이자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헌금을 이제 ATM기 같은 걸로 받는다는 거죠. 나 많이 넣었을 것 같아. 정말 그동안 자비쓴 걸로 치면은 훨씬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쓸데없이 이제 까불다가 진짜 내가 그 사람이 업체가 잘렸대요. 2단 아니냐 이런 말 했다가 말실수했다고. 네, 그래서 내가 사실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가갖고 이제 또 깐죽거린 거예요. 여기 코로나 괜찮냐? 같이 갔던 사장이 내 등짝을 후려치고 그러니까. 입 조심 좀 하라고 제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 조심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가 많네요. 이만이 이런 얘기만 했다가 난리나. 이만이? 이가 많이 나셨어요. 이만이 했다가도 나 잘리고 위험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알바 갔다 온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는 한번 보셨겠네요. 약간 일반 교회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완전. 약간 무슨 천국 분위기 나게 해놓죠. 이렇게. 장구 이런 거 있고 북 있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퓨전이야? 그러니까. 자, 거기 갔다 오셨던 우리 오사춘기님 얘기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우리
마찬가지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방방 나 그 홈쇼핑 보다가 방방 보다가 마찬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요즘 홈쇼핑에 진출했나? 홈쇼핑에서 방방하면서 운동량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간고등어 그렇죠. 네. 아, 간코치. 네, 그래서 막 그 방방에서 막 운동하는데 그래서 그거 보다가 마찬가지 생각 나더라. 마찬가지 저렇게 하고 있겠구나.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가격까지는 안 봤었어 그냥.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 다니는 값이 1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그냥 물건을 사서 집에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산 거라서 꼭 30분 채우려고 일주일에 3번은 하고 있어요. 꼭 하세요. 정말. 네, 정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더 낫다. 그거는 이제 심한 거냐 안 심한 거냐 그렇지. 근육을 쉬게 하냐 젖산이 분비가 많이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틀에 한 번만 하고 싶어서. 안 해도 돼 매일 해도 돼. 그거는 트레이너들이 하루를 죽을 듯이 운동하고 나서 하루 다음날 쉬는 거죠. 마차님처럼 이렇게 살짝 간 보는 운동은 매일 하셔도 돼요. 네. 30분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마차님.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은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특별한 일 없어서 좀 빨리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이 벌써 많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갈 텐데, 오늘은 요즘에 TV 틀면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뭐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가짜 사나이, 그 이근대위. 예, 이근대위. 아주 잘 익었잖아요. 요즘에 인기가 아주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요즘에 약간 얼굴 차인표 닮으신 그분이 하는 그 유행어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요겁니다. 예. 자, 인성 문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뭐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 얘기, 뭐 자기 얘기, 어떤 뭐 사건, 어떤 인물 분석 되고요. 뭐 군대 얘기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 야, 4명인데 3개. 감사합니다. 자, 제가 1번이 나왔습니다. 1번. 야, 2번 이거 제가 3번입니다. 좋아. 네, 제가 3번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올 때부터 3개밖에 안 왔어요. 올 때부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연빵이었는데. 맞습니다. 자연뽕이, 요거랑 관련 있는데 첫 토크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일입니다. 주제, 너 인성 문제 있어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우리 검색어에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동기들도 이제 제가 데뷔한 지가 2003년도니까 벌써 한 1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요거 좀 나눠집니다, 이제. 막걸리 담그듯이 막걸리 담글 때 보면 통에 밥을 뜨는 것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에 동동주로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뭐 윤택 씨. 그래요? 그렇죠. 김재우 씨. 네. 김재우 잘 나가요, 요즘에. 요즘에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무슨 뭐 광고를 많이 찍고 TV도 많이 하고. 인스타에서 되게 긍정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인스타 대통령. 김재우 씨. 그다음에 우리 김신영 씨.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올라온 친구가 우리 심진아. 네. 그다음에 양세형 씨 정도 이렇게 좀 맹활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지금 막걸리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간에 껴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지만 다 약간 막걸리처럼 이제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 진하게. 그렇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한번 그거가 이제 터졌잖아요. 연예인 뭐 도박장. 최근에 터지면서 아마 저 대신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개그맨 김영희 씨도 한번 이게 막 실검에 막 오르면서 엄청 막 저도 놀래가지고. 우리 네스에. 네버엔딩 스토리에 게스트로 한번 왔다가 그래갖고 와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딴 데서 술 먹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음 날 이제 쭉 봤어요. 보면서 김영희 씨랑도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요. 김영희 씨가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형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피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 많이 올 텐데 그래서 그날은 안 하고 다음 날 했더니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김일희 씨라고 안 하고 마감성 씨라고 해요. 제 예명. 마감성 씨.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마감성 제 예전에. 그러니까 마감성 씨는 이제 심하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심하이 했지. 아사 하셨어요. 그래. 잘 풀린다고 이름 바꿨는데. 로그아웃 하셨어요. 마감성 씨 아사. 요즘에 보기 드문 아사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너네 통화를 막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기는 누구를 돈을 빌려줬다.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이제 받은 친구가 이제 또 저희 또 개그맨 동기예요. 갖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1,500만 원을 그렇게 빌려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연예인들 TV 프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축의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딴 데랑 좀 좀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유독 그 친구는 좀 많이 빌려줬어요. 그동안에도. 뭐 저한테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개그 하다가 잠깐 쉴 때 김영희 씨 인기가 최고 정적일 때 그 윤택 씨하고 인기가 그때 막 그런 거야 태가하면서 인기가 지금의 인기로 보면 미스트롯 영탁 하고 그 임영웅 정도 막 이런 분위기였어. 그 당시에는 우차사 분위기가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맞아. 두 사람이 이렇게 홍대에서 이제 저를 만나자고 왔는데 택시 타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거기 차 막히니까 택시 천천히 다니잖아요. 홍대에서. 네. 근데 그 사람이 모여들 정도로 와 그렇게 핫한 인기가 있을 때 술 먹고 그날 이제 김영희 씨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찜질방에서 이제 둘이 자고 아침에 딱 헤어질 때 갑자기 저기 은행으로 가더라고요. 은행으로 가더니 300만 원을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 이거 쓰라고. 김영희 씨가? 근데 제가 달란 얘기도 안 했거든요. 달란 얘기는 안 하고 나 요즘 힘들다. 술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형이나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나 그냥 요즘 형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내일 모레 죽으려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일 알아보러 다니고 뭐 그런데 이러고 이렇게 힘들긴 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렇구나 하더니 뭐 그냥 별 얘기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찜질방 자고 그날 딱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거절했죠. 한 번 이렇게 딱 거절했어요. 바로 덥석받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했더니 아니래 형 빌려주는 거니까. 후배예요? 동기. 동기인데 나이가 어리죠. 1살 어리죠. 그냥 눈물 나겠다. 형 이거 그냥 내가 빌려주는 거니까 형 나중에 돈 생기면 갚어. 하고 그냥 그때 300만 원을 저한테 그냥 주더라고. 준 거죠. 걔 입장에서. 나한테 받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걔는 그냥 준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받고 근데 진짜 그 좀 어려울 때 잘 썼어요. 그 돈을 잘 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컬트 선배님들 회사로 이제 중간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가게 돼가지고 그때 딱 제가 계약할 때 받았던 돈이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계약금으로? 원인데 계약금 500만 원. 500에 3년 이게 계약을 해요 보통 6대4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때 500만 원 받은 거 중에서 300만 원을 이제 김영인 갚으로 그래서 만나서 갚았어요. 계약금 받자마자 그랬더니 형일이가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받을 생각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친구도 많이 인기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져 가고 있을 때고 좀 쉬고 있을 때인데 어쨌든 그 친구는 자기가 돈 빌려줘 갖고 이렇게 받은 사람이 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1,5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도 걔 성격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래서 빌려줬다고 하고 근데 그게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니까 형님도 생각보다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을 때 좀 돈 관리 잘 못했어. 그래서 결혼할 때 되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돈을 다시 받으려고 야 돈을 좀 내가 너 빌려준 거 좀 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돈을 받으려고 이제 그 최재욱이라는 친구죠. 어차피 기사에 떴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빌린 게 아니죠. 투자를 받은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김영희 걸 갚은 거예요. 갚고 그 사람하고 이제 둘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그 최재욱 친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도 통화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또 어쨌든 사람들이 뭐 나쁜 일 했나 어쨌든 하지만은 어쨌든 그 과거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2년 정도 된 일이고 지금 막 식당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나 식당에 취직했어요 할 때 이제 가서 오픈식 할 때도 가가지고 같이 뭐 밥 먹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번에 딱 터지고 나니까 아니 예전에 잘 안 풀릴 때 잠깐 한 건데 또 이렇게 터져가지고 또 되게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에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그 사장은 뭐라고 안 하는데 사장은 별 얘기 안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알바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수덕수덕 거리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만하려고 사표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장한테 제가 좀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사표를 냈는데 사장이 괜찮다고 계속 다니라고. 그래서 지금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건 터지고 나서도 다음 날도 일했대요. 가게 가서 일하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재우가. 그랬더니 내가 이런 얘기는 했죠. 우리가 개그맨들은 그 개그 코너를 짜잖아요. 코너를 짜다 보면은 이제 코너의 리더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너장이라고 해요. 코너의 리더다. 네가 아무리 도박을 좋아했어도 도박장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그런 데 가서도 장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웃더니 그러더니 그게 이게 자기가 그때는 그때가 이미 개그맨이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상황에서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동기들은 그때 막 한차 다 우차 싸고 뭐 개콘이고 뭐 어디 가서 방송 막 하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잠깐 욕심에 이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하다가 한 2달인가 3달 정도 하다가 망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친구가 1호야 거의. 도박장에서 망한 케이스가 1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한 거죠. 보통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돈을 날렸고 그 다음에 그분 있잖아요. 투자했던 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물어봤어요. 야, 그 사람이 투자면 네가 돈을 안 갚아도 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이번에 터졌냐면 그 투자했던 사람이 투자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돈을 이제 그 재욱이라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재욱이라는 친구가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 2,200인가 갚았어요. 사실 투자를 안 갚아도 되는데 얘네들도 잠깐 이게 왜냐면 이게 노출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갚아서 2,200까지 갚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돈을 이제 더 이상 자기도 이제 왜냐면 할 만큼 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투자했던 애가 이제 김영희 씨까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도 네가 빌려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받다 보니까 김영희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재욱이 돈 빌려줬던 사람이 최재욱 씨네 이제 누나도 찾아가고. 그러면 사실 김영희 씨는 그 다 사람하고 알렸다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그 돈 어디 갔냐, 그 김영희 갚았다니까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유명이니까 어쨌든 관련은 돼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돈이 오간 건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나중에 막 자기 누나도 만나고 막 그러다 하니까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까지가 너무 충격이 컸다는 거 거기서. 그래서 안 갚았대 일부러 덜 받아서 자기 그냥 차라리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조금씩이라도 식당이라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막 그렇게 가족들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에서 자기도 거기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요게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올해 4월인가 이렇게 터뜨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명인이니까 그걸 약점 잡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건 있죠. 사실 그 정도가 유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김영인을. 김영인 씨. 그렇죠. 걔는 이제 왜냐면은 그 최근에 또 유튜브가 또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김영인도 타격이 왔죠. 어쨌든 간에 타격은 오고. 그 중에서는 사실 가장 인지도 높은 사람이 가장 타격을 입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알았어 이렇게 말한 건데 이제 노출돼 버리니까 이제 김영인도 지금 고소한 상태고 그 자기한테 협박한 사람한테 고소한 상태고 저 최재욱 씨도 지금 뭐 같이 뭐 제가 있으면 뭐 받고 뭐 다 하면 되는데 하여튼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들었던 얘기는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자기도 뭐 별 생각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부러도 만난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상태가 어떤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네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차라리 이런 거 나중에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를 해라. 일부러라도 해라. 차라리 네가 만약에 피하지 말고 그리고 뭐 더 나쁜 짓 한 사람도 많은데 뭐 네가 도박자 한 것도 물론 나쁜 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세상을 뭐 끝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좀 잘 정리가 되면 하일 씨도 잘 사는데요. 네? 하일 씨. 그러니까요. 마약 듣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좀 이제 다 만나서 통화하고 다 이제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내가 이제 오늘 와서도 주제가 인성 문제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사람이 요즘에가 이런 게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꼭 죽음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동기들하고 나는 좀 멀어져 가고 있다 보면 나는 잘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하면서 이게 좀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에 이렇게 좀 딸려가는 그게 무서운 지점이 뭐냐면 네. 이 돈을 버는 게 힘든 이유가 모든 사회 상규와 법규를 지키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조건 하나만 딱 각오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모든 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쉽게 범죄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버는 돈들은 마진이 커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없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현금은 굉장히 큰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공공해진 사람들한테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예.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정말 데스프리트한 사람 있잖아요. 막 못 살고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막 학생들 있잖아요. 취업은 어디 해야 되는데 해서 요것만 해와 저것만 해와 회원 뭐 10명만 가져와 이러면서 더 망하고 예,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막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예전에 했던 사람들도 보면 야 너 외국 가서 이거만 하면 일하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줄게. 이거에 속아서 가가지고 뭐 돈도 못 벌고 거의 뭐 노예처럼 잡혀가지고 막 나중에 탈출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보면서도 많이 놀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그 개그맨들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 단체 우리 동기들 방이 있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뭐 20 몇 명이 있어요. 뭐 있는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됐어 우리한테는 뭐냐면 동기들끼리 이제 안타까우니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동기방 내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살짝 뭐 서로 이제 언쟁도 오가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기사가 뜬 거야. 우리 단체방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단톡방에서 했던 이야기가? 캡처로 뜬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딱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이 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야, 누가 이제 올렸어요. 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하냐 하고 딱 누가 올려서 기사를 내가 봤어. 클릭해 봤더니 이거는 말로 전달한 게 아닌 거예요. 보여준 거라. 캡처해서 보낸 거야.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단체방에 있던 누군가가 이걸 이거를 기자한테 넘겼다라는 얘기가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화가 와요. 오면. 근데 뭐, 우리 동기들인 거 아니까 전화가 와. 그러면, 야, 그거 누구야? 막 이렇게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 못 하잖아. 이거 있어요. 그냥 누군지 짚이는 사람은 있고? 뭐, 그래도 그냥, 그냥 있어요. 말은 많은데. 확실한 건 1위 씨는 아니잖아. 난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재욱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안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가 개그맨이 어떤 뭐 선배나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 친구 실명을 얘기해가지고 이게 기사로 나갔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캡처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한테 보낸 거야, 한 명이. 그럼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체 톡방이 깨졌어요. 당연히 깨지죠. 네, 뭐 얘기를 못 하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 한 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단체 톡방이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걔 빼고 만들면 되잖아. 누군지는 감은 있는데 서로 다 그게 뭐 증거를 갖다 들이밀 수가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 기자를 뭐 잡아와서 뭐 하지 않는 이상. 야, 그게 진짜 현실판 마피아 게임이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왜냐면 다 이거에 더 충격을 많이 받았어. 동기들은. 그렇겠다. 그거 도박도 도박이지만 야,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게 얘기하는 장소마저도 누군가가 캡처해서 기자한테 보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요거 때문에 지금 더 그나마 우리가 있었던 그렇죠, 말 못하지. 소통 뭐 가끔씩 뭐 누구 결혼한대 아니면 뭐 야 누가 무슨 뭐 유튜브 했어 구독해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뭐 정보도 교육 옛날 사진도 올리면서 야 우리 데뷔했을 때 뭐 이런 것도 보고 했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갖고 요 사건이 이제 요렇게 되면서 야, 그 친구도 이제 내가 봤을 때 인성 문제가 있어져. 굳이 그 내용을 안 해도 이미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거를 캡처까지 해가지고 누구 기자한테 줄 이유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저는 약간의 이제 그때 막 끈끈하게 대학로에서 30명이 막 같이 밥 먹고 코너 짜고 할 때랑 좀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끈끈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이제 그거 기자한테 보낸 친구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하. 199회 네스 너 인성 문제 있어 오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얘기를 하라고 받은 거예요. 군대 얘기도 괜찮고 뭐 인성과 관련된 얘기 군대 다 이야기 되죠. 뭐 저 군대에서 또 축구한 얘기. 그다음에 혹한기 때 팬티 일주일 동안 입어서 버린 얘기 막 많죠. 또 말하면 또 3박 4일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탈영도 했었어요. 탈영도 했었는데 이렇게 속을 많이 새겼죠. 근데 군대 얘기를 하기보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얘기하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어갖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 동안 술을 마셨더니 일요일날 못 마시겠더라고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원래 새날 녹음은 이제 월요일날 하고 집에 가면 한 11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집은 고요하죠. 다 자고 있어서 라면을 끓이고 끓이는 동안 막 소주 이렇게 하고 한 잔 마셨어요. 손 떠그는 거 아니지 방금? 네, 지금 손 떨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 뭐 친구놈 만나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날 되게 기분이 좀 그래서 이리 씨한테 그때 전화했었잖아. 기분이 좀 울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동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7명 정도가 모이는데 뭐 2명이 안 나올 때도 있고 3명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모여요. 그 동기들이 다 집 근처에 다 있어요. 네, 한 명은 이제 수원에 사는데 수원이 되게 가까운 수원이라 20분이면 이제 올 만한 거리. 되게 거기 오기 뭐 좋다. 그러니까 되게 단톡방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러시죠. 그렇게 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그래 동장을 소집했죠. 야, 나 마음 울적하다.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저는 이렇게 여자들하고 되게 오래 만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딱 그 형수님이 안 좋아할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네. 와이프가 싫어할 일만 골라서 하는구만. 근데 저 50대 이제 동창 만나면 뭐 뻔하죠. 뭐 19살에 만났을 거 아니야. 대학교 1학년 때 뭐 만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제 누구는 재수해서 들어오는 애도 있고 저같이 저는 이렇게 1월생이라서 좀 일찍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50대 이제 남녀가 모이면 이제 얘기가 진해요. 진해. 약간 그 돈 번 얘기 아니면은 성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벌장 안 벌장 벽이 없어요.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군대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등짝을 이제 맞은 거예요. 이제 야, 이 새끼 하지 마.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 너 그게 아니라 너 옛날에 내 남자친구가 옛날 경찰서 끌려간 적 있지 않냐? 딱 물어보는 거야, 걔가 현정이라는 애가. 그래서
경찰서 해도 괜찮아요? 나 경찰서 많이 끌려갔지. 한이 없어. 난 경찰서를 되게 많이 끌려갔어. 이상하게 엮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옛날에 저기 뭐야 알바 가가지고 그때 말다. 아 그때. 보라씨 그거? 아니 고라씨 콘서트. 보라씨 얘기 그 했었지. 내가 보라씨 때문에 아닌데 그 나 혼자 끌려갔는데 일단은 그래서 서로 묻다가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가 1월생이라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생년월일 제도 있잖아요. 빠른. 1월생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왜 그런 걸 만들어서 되게 이렇게 선후배 관계를 꼬이게 만들었는지. 그 음력 제도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12월생인데 일단은 그렇게 되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학교를 또 2월 며칠에 그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스키장 알바를 이제 겨울에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대가 이제 그만둬요. 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선발대가 쫙 그만둬요.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다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직원들이 남아서 이제 나머지를 가리켜요. 이제 점점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눈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2월 중순인가 말 정도에 제가 왔는데 진짜 집에 딱 오는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알바 있는데 알바 할래? 딱 그런 거예요. 뭔가 보라씨 때랑 비슷한데. 알바 있는데 알바 기대되는데요. 알바? 알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야 이거는 내가 그때 그 전에 방송국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오서방하고 그 알아요? 그 맹구 진짜 봉숭아학당 시절에 제가 거기서 알바를 했었어요. 뭐 어떤 의자 깔아 네 맞아요. 암전이 딱 되면 막 달려갖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 맹구가 재밌는 게 아니라 오서방이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네, 저도 오서방 참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열려라 웃음천국이라는 것도 해서 이렇게 로봇캅에서 맞아. 하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한참 진짜 코미디가 전성기를 이뤘을 때가 있었어요. MBC가 엄청 재밌고 SBS가 엄청 재밌고 뭐 그랬었었는데 그 개그 콘서트라는 공개 코미디가 생기고 나면서는 KBS가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됐죠. 장악을 했죠. 코미디는. 진짜 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야 어저께 그거 봤냐 하면서 그러다가 일단은 제가 거기 이제 알바 뭐 기획사는 아니고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거기서 연락 왔는데 반드시 체대들이 필요한다. 반드시 체대들이. 그래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는 거래요. 콘서트에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래. 야 내가 어디 그러니까 잠실 체조 경기장이라서 나 체조 경기장 화장실 3번째 칸도 다 알아 나 체조 전공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나 옛날 체조 선수였어 임마. 88올림픽 때 그 팩에 내가 들어서 막 그렇게 흥분을 했어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했는데 그날 외국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콘서트 한다고 막 공항에서 내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 6시인가 7시부터 모이라고 한 거예요. 뭐 대학생이니까 모여가지고 막 거기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맵을 딱 짜갖고 왼쪽에 뭐 C2 그런 거 있잖아요. S, R. S석, R석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쭉 이렇게 하게 했는데 아침에 일찍 뭐가 오냐면 방석이 막 한 트럭이 와요. 저 뭐야? 그러니까 콘서트 하는데 방석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자리 많은데 왜 나는 바닥에 앉으라고. 바닥에 앉으라고 방석을 나눠. 야, 거길 다 채우는 사람인가 보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의자 말고 안에까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싱 같은 거 할 때 R석 완전 로얄석은 코너 옆이잖아요. 막 아구창 때리면 이제 땀 팍 튀기고 막 이런 것까지. 비말. 뭐 그것까지 이제 막 세우는 거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상하다. 뭐 콘서트를 뭐 이렇게 하냐 뭐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막 하더니 학생들이 줄을 어마무시하게 서 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야, 쟤네들이 밤새도록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그 콘서트라는 게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나서 룰라로 딱 들어가고 이제 옷 이제 하얀 티셔츠 주고 딱 했는데 진짜 최대 애들만 딱 필요한 거야. 딱 그런데 콘서트가 7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해요. 막 점점 이 사람들 애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 말고 그 바로 전에라 2층 말고 그 1층에 바로 뒤에 있었어요. 앞에 방석 말고 그 바로 앞에
사람들이 이 안에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펜스로 막혀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막으려 하는 거예요. 아씨, 뭐 막고, 뭐 어떻게 되겠지. 딱 해갖고, 근데 7시에 하기로 돼 있는데, 막 5시부터 다 앉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콘서트를 안 하고 딱 그런 거예요. 30분인가 40분인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딱 지났는데, 불이 딱 꺼졌어요. 불꽃이 팍 찌면서 조명이 딱 들어가더니 5명의 남자가 스텝 바이 스텝 베이비 뉴키즈 온 더 블럭 그때 콘서트. 누가 다치지 않았어요? 그때? 뉴키즈 온 더 블럭 콘서트에 제가 알바를 간 거예요. 진짜? 30분인가 40분을 기다렸다가 여고생들이 여기서 밀려오는 거예요. 앞뒤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막 이게 전쟁 난 것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근데 압사 한 명 있었죠. 죽었다니까 사람이. 맞아요. 죽었었구나. 사람이 죽어 이거 뛰어오는데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먹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차고 오지마. 진짜 뭐라고 했냐면 야 개 이년아 막 욕하고 죽여버린다. 왜 넘어오면 막아 막 이러면서. 정말 뭐 개 나오고 뭐 숫자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몇 년도죠? 대충 한 92년 2월 중순인가 그랬어요. 나도 뒤로 발라당 넘어간 거야. 근데 진짜 우리 나이 차이가 느껴지네요. 나 초등학교 때였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는데 쇳덩어리 아비규환이 없어요. 근데 앞에 방석하고 앉은 사람들이 깔린 거야 앞에. 이 사람이 또 깔린 거야. 또 깔리지. 계속 깔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러더니 한 30분 지나서 불을 꺼버리고 콘서트가 중단됐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 그 옛날에 그 트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싸움을 하는데 앞에만 밀고 땡기고 하는 거지 뒤에는 뭐 이러잖아요. 막 그 수백 명이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있었죠. 국회에서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동물국회 같이. 그러다가 한 100몇 명이 실려간 거야.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레코드사가 서라벌 레코드사인가 봐도 그 사람이 구속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요즘에는 안전 요원도 있고 막 펜스도 다 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사장님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나 봐. 그 동안에는 그냥 체대생들 불러가지고 그냥 막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나도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애가 100몇십 명이 막 누웠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한 30-40명이 되게 심각했어. 그래서 강동 병원인가 그 앰뷸런스 가서 막 실어다 주고 아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이거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러더니 그다음 경찰이 왔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 기억에 1000명 왔어. 1000명. 진짜 그 근처에는 뭐 잠실, 송파,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콘서트장을 한 바퀴 뺑 옛날에 군청색을 입고 있었거든요. 12시라고 딱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네, 12시가 돼서 나머지 15,000명인가 들어갔는데 7,000명만 남고 아비규환 돼갖고 다 빠져나가고 7,000명 남고 그 다음에 7,000명 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저녁 12시에. 진짜? 다시 했어요. 네, 새벽 2시까지 공연하고. 그 환불 안 해주려고. 몰라, 나 환불이고 뭐. 나는 알바생이 뭘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가 넘어서니까 차가 없는 거야, 애들이. 그러네. 다들 여기, 그때 핸드폰이 어딨어요. 막 여기저기 공중전화가는 난리가 나고. 그러네. 거의 다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얼마냐? 5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50만 원, 50만 원. 티켓이. 네, 92년대 5만 원이면 그 방석 하나 준 거예요. 거기 깔려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다가 한 사람이 숨을 못 쉬어갖고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고, 잠시경찰서인가? 어디 강남경찰서인데? 나보러 거기 오래요. 또 경찰서 갔지. 나는 이렇게 엮이는지 몰라. 가갖고 이제 조서를 받았어요. 관운이 좀 있네요. 저는 막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쓰래. 딱 이거 누리끼리한 그거 있잖아요. 쓰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지장 딱 찍고 이제 안 풀어주는 거야. 되게 오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밀어서 다친 게 아니고 앞에 이빨 2개가 거기 뭐 체대생 같은데 그분이 때려갖고 날라갔다 이빨이. 그분 좀 잡아달라. 거의 밤 굉장히 늦게 어떻게 풀어줬어요. 집에 알아서 가라. 집에 갔더니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경찰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방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쌍놈 새끼 이 새끼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 가냐고. 아니다. 난 콘서트 갔다 왔는데 이랬다니까 콘서트가 뭐예요? 아니 콘서트 마당놀이 공연하는 거였는데 아버지가 뭐랬는 줄 알아? 리사이틀? 그럼 비슷한 거지. 리사이틀. 근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되겠어. 내가 걱정되는 의휘만 골라서 하는 거. 내가 무슨 어떻게 돼서 사람이 아니 그거 어떡하냐 와서 줘서 받고 하려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진짜 시겁했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서 간 게 방배동 카페에서 맞아서 간 거 다음이죠. 한참 그때 고등학생이고 이때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고 대학교 1학년 때 맞은 보라. 거고. 보라가 대학교 1학년 때요? 1학년 때. 예. 대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했던 그때 알바비를 제 느낌으로는 못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9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방석 2개만 깔면 되는데. 막 구속되고 아마 그 사람 구속되고 하면 돈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아마 그 인터넷 찾아보면 망했을 거라 아마. 그게 우리도 일반 행사장에서도 행사가 뭐 무너져서 사람 다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업체는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콘서트는 다 금지. 금지. 진짜 금지. 난 뉴키즈 온 더 블록 거기서 내가 있을 줄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바뀌었을 거야. 이제 지금은 아마 방탄 때문에 아마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이런 방탄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관객들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질서 뭐 그게 아니라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지금의 BTS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고. 일단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애랑 막 애들 동기들하고 깔깔깔깔 웃고 뭐 그랬지. 네가 거기 있었냐? 그 경찰서 갔네. 내 남자친구랑 네가 그 놈이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내 남자친구가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간장게장을 못 씹는다. 이빨 나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었냐? 그러다가 이제 지연이가 자기가 이제 너 그 은주 생각나냐? 실명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냐고. 실명. 뭐 어때 뭐 내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야 은주 생각나냐? 걔 그 욕망에 가득 찬 여자가 하나 있어. 한번 얘기 한번 해. 한번 의사. 욕망녀. 그래서 원래 의사랑 결혼을 하고 싶어 죽으려고 했는데 이 시아버지가 병원장이야. 그래서 얘 어떻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잤냐? 그 진짜 임신 공격. 그러니까 초야에 대한 막 50대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초야에 대한 얘기를 막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여자애가 이제 스키장을 갔대. 이제 스키장에 서로를 많이 알고 스키장을 갔는데 스키장이 옛날엔 되게 멀잖아요. 요즘은 뭐 경기도 이런 데도 가지만. 호텔을 잡아놓고 딱 이렇게 술을 이렇게 거기 그 옛날 대학교 강사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술 먹고 이제 꽐라꽐라 돼가지고 서로 호텔방에 다 들어갔대. 들어가서 이제 푹 잔 거예요. 스키 타고 막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초야를 치렀대요. 초야를 치르고 남자가 샤워를 하러 샤워에 다 들어갔는데 일부 누워갖고 이제 해는 이제 떠오르는데 뭐해. 그러다가 요즘에야 커피가 있었지만 옛날 믹스커피였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믹스커피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반을 먹었대요. 먹다 보니까 믹스커피가 깔아앉잖아.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믹스커피가 쭉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쏟아진 거지 살짝. 그러니까 허벅지 사이에 소위 말하는 다리 사이에 살짝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있었고 초야를 치렀더니 그래서 아이 뭐야 뜨거워. 그래서 나머지를 다 먹었대. 먹고 나서 딱 버리고 걔가 흡연을 하거든요. 담배는 못 피고 이러고 있는데 남자가 샤워를 마치고 딱 들어오더니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혼자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더니 이 커피 자국을 딱 보더니 여자한테는 만드세요. 남자한테 으이그 말을 하지. 얼굴 딱 보더니 커피 자국을 이렇게 딱 보더니 으이그 이 시트를
찢어가자. 그래서 그게 뭐 처녀성의 흔적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지 남자가. 그렇게 해서 이 시트를 이거 간직하겠다. 이걸 찢어가자. 커피향, 진한 커피향. 이거 잠깐만 이거 사건이 맥심 주가 올라가겠네. 맥심을 흔들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 그렇게 많이 떨어지잖아. 이거 흔들다 보면 툭 떨어졌는데 남자가 샤워가 떠나더니 하더니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시트를 찢어가야 된다. 광목이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부모들끼리 인사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커피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네. 이게 약간 남자한테 더 좀 약간 좀 의무감과 책임감을 주는 깜짝 어시스트를 했네.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잘 못 살아. 그 이후로 이제 걔는 동창회 잘 사는 걸로 칩시다. 네, 지금 실명 깠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주? 그렇죠. 네, 무용 걔는 발레한. 근데 이게 저 인성 문제사로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군대 얘기하려다가 군대 얘기해서 욕을 뒤지게 먹고 원래는 난 군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콘서트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 친구를 만나서 했던 얘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콘서트에서 내가 진짜 월급도 그 알바비도 못 받고 사람 때린 거 보니까 인성 문제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알바비도 못 받고 너 죽고 나 죽고 나는 그때 아니 집에 와서 되게 웃겼어요. 콘서트가 뭐예요? 리사이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끝났던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네, 내 얘기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사춘기님 이야기 마무리가 예술이네요. 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하기 직전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짐 챙기다가 그때 우리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제 그 패널들 이렇게 기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 올려주는 거 읽고 거기에 이제 더보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포탈에는 거기에서 인천 그 초등학생 뭐 예고된 불행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톡 쳐서 이제 읽었는데 중간쯤에 그 기사 쭉 보면 그 초등학생 형제가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치고 나서 더 이상 길게 말 못하고 살려주세요만 외치다가 통화가 끊어졌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전신 화상을 입고 동생은 이제 하반신만 1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형이 동생을 꼭 끌어안고 버틴 거예요. 그 불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갑자기 막 뒤통수 맞은 것처럼 눈물이 막 펑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챙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포장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착한 척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저라도 잘 챙기세요. 그럴까요? 네, 그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11살짜리 형이 8살짜리 동생을 그 불길 속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막아줘가지고 자기 몸은 이제 완전히 전신 화상을 입고 동생은 그나마 이제 그 다리 쪽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너무 이게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사무실 방음이 잘 안 돼서 옆 사무실 다 들리거든요. 거기에서 뭐 코 풀고 막 혼자서 집에도 못 가고. 저기 막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형이 좀 원래 좀 몸에 뭐 장애인가 뭐가 있지 않나요? 아니 애가 못 먹어가지고 또래보다 작았다고. 그게 이제 좀 총체적인 문제더라고요. 부모님도 문제가 있고. 눈물 나더라. 그러니까 그 복지 전달 시스템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불운이 겹쳐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런 불행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주말 내내 이제 그게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길 속에서 동생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는 그 10살짜리 형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리 씨가 주제로 이제 인상이 문제 있어 하면서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자폐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근데 본인이 그걸 느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실험했습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이 이걸 이렇게 해 하잖아요. 절대 안 했어요. 내가 확인하고 자폐가 아니고 반항인 걸로.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아까는 할수 너무 있는데. 이렇게 숙연해지고 되게 슬펐는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왜 이랬다 저랬다야.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정확한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학교 이렇게 그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그 TV에 이제 만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 주인공들이 막 빨리 달리면은 막 이렇게 막 바퀴처럼 다리가 바퀴처럼 되거나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리를 싹 걷어차면은 이렇게 위로 뻥 떴다가 네. 탁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다치잖아. 톰과 제리 보면 예, 그런 거 뭐 많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꼭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실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톰과 제리의 후라이팬 얼굴 때리면 얼굴 넓적해지잖아. 다시 돌아오잖아. 뭐 그런 둘 다 거 인성 문제 있어. 동생하고 그런 거 둘 좀 다 많이 안 인성 했어요? 문제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세발 자전거 위에서 나 이렇게 균형 잘 잡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으면 저는 꼭 그걸 발로 찹니다. 크게 다치는데 그러다 진짜 위험한데. 여기서 가면은 그 만화책에서처럼 아무도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머리에서 피가 나온다. 누군가의 팔에서 피가 나온다. 다음부터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저는 옆집애하고 명랑운동회, 우리 어렸을 때 명랑운동회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 서로 한다고 하다가 옆집애가 유리창 있잖아요. 나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택님하고 전용록이 제일 빨랐어요 그때. 이택님 아세요? 알지. 네, 이택님 박팀에 이택님 선수 쫙 하면서 전용록이 쫙 빠져나가고 막 모르게 있어, 막 매달리고 톡모르게 돌고 이러는데. 나하고 내가 이택님이었고 내 옆에 그 옆집에 사는 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맑은 날에 유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한 30발 어린애가 다리 30발이면 피범벅이 된 거예요. 진짜 피범벅이. 인성 문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인성인지 뭔지 어려서 그런 건지 어려서 그랬다고 저는 변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학년 그 저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외웠습니다. 맞잖아. 나머지 공부시키는 거 그러니까 왜 외우는지도 모르겠고 구구단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초등학교 2학년이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구구단을 마지막으로 다 끝까지 외운 게 5학년 때 외웠어요. 5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손바닥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2단, 3월 달에는 3단, 4월 달에는 4단 이런 식으로 1년 프로젝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대요. 얘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애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구구단이 어쩌다가 그렇게 생겼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을 들여서 왜 외워야 되는가. 근데 그 선생님이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좀 이유를 좀 설명해주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보통 보면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 수학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럼 콩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일은 이해하고 콩으로 갖고 2개씩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계속 세다 보면은 이제 귀찮잖아. 이거 3개면 2 곱하기 3이야 6개잖아. 외우면 편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곱하기를 콩이라던가 뭐 그렇죠. 과자라던가 이런 걸로 이렇게 재밌게 배우더라고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외워. 그렇죠. 하면 반항심만 외워 해가지고 못 외우면은 손바닥 맞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구구단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게 딱 이제 머리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도 재밌어지고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얼개도 막 느껴지고 하니까 되게 이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용비어창가 같은 거. 뭐 훈민정음 뭐 해리본 이게 그 앞문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왜요? 그 뭐 외우면 시험에 나옵니까? 막 이렇게 따지다가 맘땡이 맞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 대한 약간 좀 그걸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사 교과서 같은 거 있죠. 세계사 교과서 같은 거는 그냥 그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냥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아니라 그 교과서 1학기면 1학기, 2학기면 2학기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을 만큼 좋아했는데,
그거는 이제 효용성이 있잖아요. 내가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으면 시험 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잖아, 뭔가가. 근데 용비어천가 외운다고 시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용비어천가에서 용이 누구를 뜻하느냐, 그것만 알면 되지. 그거 말고는 시험 나오는 거 없잖아. 근데 왜 그걸 통째로 다 외워야 되냐고. 시험 나올지도 모르니까 외우는 거지. 아, 그렇다고 해서 그 용이 누구를 뜻하느냐, 그거 말고 다른 시험 뭐가 나옵니까?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외워야 되느냐고 그 선생님한테 따졌을 때 항상 돌아오는 거 빰떼기였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빨 사이에 배어 나오는 핏맛을 보면서 이 학교를 다 불태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인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그 어떤 그룹 안에 있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또라이라고. 그런 이야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이게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나는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안해. 그러면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그 군대 가기 전까지 진짜 도라이였던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그 채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의대에 다니는 선배들 의사 국가고시 시험 칠 때 그때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도와주러 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술 사준다 그래서. 아니,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 의사 시험을? 그냥 눈치만 있으면 됩니다. 힘 좀 있고. 종이 그 복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족보 이렇게 분배하고, 그러니까 그 호텔 한 층을 빌려 가지고 한 층은 이게 다른 한쪽은 사무실로 만들어 놓고 다른 한쪽은 이제 방마다 뭐 2명 내지 3명씩 들어가 가지고 한 2주 내내 시험 생활 패턴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시험 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막 이걸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동시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 보는 거를 반복 훈련을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장소만 옮겨서 시험 치고 다시 와서 다시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먹이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도 이렇게 내가 나는 의대가 아니고 나는 공대인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술만 사준다면 주변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 안 하고 나는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편했던 거지.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지금 돌아가 보면 아마 그분들을 타는 그래도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의사가 되면 이제 쟤 볼 일이 없겠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쟤한테 빨리 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야수님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 어디를 가든 뭐가 무섭다거나 누가 뭐 불편하다거나 뭐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다고 느꼈던 데가 군대였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병 달고 오면은 서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병 위에 일병 있죠, 상병 있죠, 병장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이상한 짓을 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3명은 단합이 돼요. 쟤 때문에 야, 어떻게 된 거야? 교육 안 시켜? 맞으면 그렇지. 또 밑에 내가 또 교육 안 시켜? 맞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일병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그 쫄병 때 그걸 지킬 수 있던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라고나 할까 아이덴티티하고. 그러니까 그건 잘 쫄병 모르겠는데, 때?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졸라 빠진 박서방이라고. 그거야 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상병 정도 돼서. 아니요. 뭐, 2등병 때 붙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졸라 빠진 박서방이라고 그 이름이 붙었냐면, 훈련소에 있을 때 그 나눠주는 체육복 있죠. 체육복 뒤에다가 주황색. 그 누군가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매직으로 박서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박서방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그 박서방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그 저하고 되게 친했던 동기가 그냥 제미스라고 제 그 이름표처럼 이게 목덜미 있잖아요. 자기 주인 그 이름 써놓는 데다가 거기다 박서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좌대 배치 가가지고 첫날 밤에 그러니까 그 좌대 배치 가서 첫날 밤 첫 점호할 때 병장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특히 제가 그 지냈던 내무실은 한 그 침상에서 한 70명이 자는 이렇게 엄청 큰 6.25 때 지어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었던 그런 그 침상이었기 때문에 한 7, 80명이 동시에 이제 도열을 해가지고 점호를 하면 병장들이 막 빤스만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대걸레 쓰고 막 춤추고 하면서 막 되게 웃겨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웃기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장들끼리. 네, 병장들끼리. 그래서 이제 상병이나 좀 짬밥이 있는 일병들은 폼에서 깔깔깔 대고 웃지만 이등병들은 그러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네. 일부러 그거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전입 이등병이 뭘 압니까? 겁나 웃기길래 웃었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웃어? 그때 웃었던 것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깔깔깔?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게. 그 느낌이 알잖아요. 청소하면서 실제로 혼자 빵 터진 것처럼 미친 듯이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피식 웃은 것도 아니고 네, 빵 터진 순간 그러니까 그 내무실 분위기가 완전 얼음처럼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됐는가 보다. 그때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에 이제 히트를 쳤던 거지. 원래 이제 자다가 누군가 깨우면 관등성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병 밖에 야수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깨우니까 왜요 하면서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직 사관이랑 당직 사령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병 때는 그래도 군기가 잡혀 있는데. 처음 가면 이제 훈련병에서 이병을 딱 달아주잖아, 계급장. 그때부터 이제 입에 막 배워야 되는데, 그랬구나. 왜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반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행정반에 가가지고 꼬박꼬박 앉아 있으니까 그 중령 되는 우리 대대장이 밤에 이제 순찰 돌다가 일찍 사령이네. 우리 반 일찍 사령이 아니라 우리 대대장이 진짜 좀 많이 바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새벽에 한 번씩 순찰을 와요. 그냥 자기 당번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등병이 막 전입 온 이등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이 목덜미에 박서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박서방 뭐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서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등병은 첫날 깨워서 행정반으로 가서 너 행정반 보조해서 뭐 이런 거. 아니 상담 좀 하자고. 근데 혼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꼬박꼬박 조는 그 뒷모습 갑자기 중령이 나타나서 중령이 보니까 박서방이라고 적혀 있는 아가 혼자서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박서방 너는 왜 안 들어가서 자고 여기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직 사령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얘가 뭔가 앞으로 사고를 칠 것 같은 거야.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뭔가 상담을 하자고 이제 불러냈다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은 거기 그 중령 이런 분들은 대대장 이런 분들은 사건이 하나 터지면 승진에 문제가 많아요. 네.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래서 이제 그 대대장이 저한테 되게 애정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승진이 달려있거든. 그렇기도 한데 야수가 사고로 치냐 안 치냐에 자기 승진이 달려있으니까. 전체 대대원이 그 당시 한 4,500명 정도 되는 대대원들 중에 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C를 다루고 어떤 행정과 어떤 서류를 다룬다는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부대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막 애들한테 돌았던 게 그거라면서. 봤지? 대학 안 가기 잘했지? 야수 봐봐. 이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막 위로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졸라 빠진 박사방으로 이제 그 군생활을 하면서 진짜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휘관들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바로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랑 군번이 1년 차이 나는 1년 차이 나는 사람. 딱 1년 12개월 차이 나는 사람을 이제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군번 때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부터 길에서 만나면 그냥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아, 그 사람들이 보면서 예. 아, 나도 누군가한테는 저런 예, 저 사람처럼 행동했을 수가 있겠구나. 예, 예. 혹시 야수님 지나가다가 진짜 군대에서 그 바로 위에 그 소위라든가 예, 예. 아니면 저 이제 하사 예, 예. 뭐 이렇게 뭐 상병 뭐 병장 있었죠. 예. 그런 사람이 지나가던 뭘 하던 인볼브가 돼서 만난 적 있으세요? 아, 못 만났어요. 한 번도 있었어요? 아, 우리는 아마- 일부러 만났죠. 아니, 저는 일부러 만나?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알아봤으면 저를 피해갔을 겁니다. 저 새끼하고 엮이면. 그나마 문제 있어? 저는 공군 나왔잖아요. 네. 공군은 그래도 좀 덜해요. 음. 그러니까 좀 사람 약간 그래도 조금 우린 시험 봐서 가니까 그래도 완전 좀 쌀 것 같은 사람은 좀 덜해요.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잃을 게 너무 많은 애들이 많아. 근데 저는 저 그때 군 생활하면서 아 이렇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그때 나 말고도 알게 돼서 세상에 많았구나 나 같은 그렇죠. 애들이 이걸 느꼈던.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 불편하구나. 이제 내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 그렇게 불편해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기사를 아픈 기사를 보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됐다. 야, 약간 그 영화 최근에 그 케빈 코스트너 나온 영화 있거든요. 케빈 코스트너가 그 엄청난 살인범이에요. 완전 개차반으로 나와. 아메리칸 사이코? 아닌데 거기 그러다가 어떤 그 FBI 요원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을 케빈 코스트너한테 이식을 시켰어. 뇌에다가.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가 원래 자기 행동에서 그 사람의 기억이 나오니까 착한 행동이 막 섞여. 이걸 보면서 약간 야수님 생각이 나네. 아, 봐보세요. 나 제목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네. 아,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너 인성 문제 있어? 라는 건데 이게 막 유행이 된 게 피지컬 거기 사이트에 이제 가짜 사나이라고 김계란 씨가 하는 네. 피지컬 갤러리라는 그래. 그 채널이 피지컬 있어요. 갤러리가 제가 네. 막 어깨 아프고 막 이거 거북목 할 때 네. 찾아봤던 곡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지 대머리 이거 가면 맞아요. 쓴 사람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 저렇게 막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근대위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인트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훈련시킨 네, 사람이 네, 이제 네. 대위인데 진짜 우리 옛날에 그 진짜 사나이 봤잖아요. TV에서 방영했던 거. 그 정도 훈련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혹독하게 진짜로. 네, 더 빡시게. 그러니까 김계란 한다고 씨가 그 채널에서 보여준 것 중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목 발목 묶고 물속에 들어가서 풀고 나오는 탈출하는 UDT에서 그런 훈련을 한대요. 아 그래? 네, 그런 것도 보여주고만 했었거든요. 아마 그 이근대위가 UDT 인맥일 겁니다. 김계란 씨도 네. UDT 나오거든요. 나 예전에 이근대를 거기서 봤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 이런 상황에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탈출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인을 못 쓰니까 그때 이제 이근대위야. 이근대위가 지금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뭐라고 하냐면 나같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인성 문제 있다는 말이 원래 그 사람이 만든 말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근대위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캐릭터 찾아, 막 이런 뜻인 거죠. 아니 나는 이 인성 문제 있냐라는 그 질문이 요즘 애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나는 어른들의 어떤 트위터에 있는 성인들의 문화보다 아이들의 그 커뮤니티를 읽어가는 게 이제 일단 학교에서 악플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이버에서 매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여초 뭐 그런 카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오래된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댓글을 쓰는데 댓글을 뭐라고 쓰냐면 뭐 재밌는 장면을 가지고 연예인이 나와서 뭐 짤을 하나 올렸다고 치면 그 밑에다가 이분 정말 재밌으셔. 존댓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 근데 왜냐면 어른들의 세계에서 트위터에서 막 맨날 욕하고 막 이런 거만 보다가 그 댓글을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존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서는 비꼬는 것도 있다.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매너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쓰고 있고 거기에 또 자기가 글 올리는 애들은 뭐라고 쓰냐면 문제시 둥글게 얘기해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둥글게 얘기해줘.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가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트위터에서처럼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라면은 하고 하면은 어떤 법적 조치나 강제로 뭐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이버 매너를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정착시킨 문화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스킵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는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워낙 재밌어가지고 인기글로 올라왔을 때 보면은 댓글들이 그러하더라. 생각보다 좋게 달아주네요. 근데 그게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처음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지르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낮은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익명성이라는 개념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잖아. 그러니까 최저한 에티켓이라는 선에 대해서 딱 개념을 탑재한 다음에 참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받게 되는 거야. 학생인데. 그러면 그 파장이 애들한테 엄청 큰 거예요.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큰 거지.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에서 봤던 댓글에 애들이 뭐 반말로 달거나 욕을 쓰거나 그러면은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댓글을 달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이렇게 옮겨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요즘에 애들이 너무 스펙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너 인성에 문제 있냐라는 질문 하나가 얘를 돌아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인성 문제 있어 할 때 뭐였냐면은 그 훈련 받는 애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또 입에다 뭐가 들어갔나 봐요. 모래가 들어가서 이렇게 침 뱉듯이 팍 뱉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너 인성 문제 있어가 나온 거예요. 훈련하는 거 기분 나쁘냐 뭐 이런 식인 거였죠. 한국말이 서툴러서 나온 되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유행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인성이 나쁜 사람들의 케이스를 뉴스나 뭐 매체에서 항상 접하다 보니까 특히 국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특히 마스크 때문에 지하철에서 워낙 폭력이 인성 문제 있는 사람 많죠.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걸 또 여과 없이 SNS를 통해서 막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폭력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가니까 이 영화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짜여진 연출 상황이 아니라 진짜 저 아저씨가 자기가 나가기 전에 발길질로 사람을 치고 나가.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이 되게 섬찟섬찟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질문이 주는 그게 무게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 제네시스로 편의점 차로 들이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것도 영상 그대로 나왔잖아요. 진짜 인성 문제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것도 그 안에서 보니까 차로 밀고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경찰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 전에도 한 번 또 했대 그런 비슷한 거를. 맞아. 아니 근데 그거는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병이더라고요. 너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여도 격투기 선수 앞에서는 다 맞아요. 이거 예전에 웹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웹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노숙자 같으신 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뭐 해라, 막 해. 근데 이제 팔뚝에 문신 있는 건달이 지나가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받아주니까 웹툰이 술고장도 그렇고 받아주니까 그래요. 진짜 매는 약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느끼는 거는 딱 내가 약이다. 매는 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왜 요즘에 콘테스트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영향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SNS나 인터넷이 없을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입소문만 났지 이게 맞아. 전국적으로 퍼지질 않았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에 얘가 딱 나왔어. 근데 나 쟤한테 맞았어요. 댓글이 올라오는 순간 걔는 끝난 거야. 무슨 애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일부러 장난으로 담배만 물어도 완전 끝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질문 하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이 학폭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트레이닝 기간에서부터
다 이제 조사를 들어가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안 하는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랐지만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옛날에는 이제 연예인을 하고 싶은 애들이 잘 놀고 춤 잘 추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또 노는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해서 커가는 애들이 많은데 요즘은 딱 정확하게 시스템 안에서 내가 트레이닝에 걸쳐서 저렇게 연예인이 돼야 된다는 그게 생기니까 애들이 그걸 안 하는 거야. 폭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참고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댓글이라도 하나 달리면 망하게 된다는 걸 아니까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연예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똑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지명이란 게 있어요. 1라운드 1차 지명이 제일 이제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건데 그 NC 다이노스에서 지명을 했는데 완전히 소위 말해서 선동열급의 그런 이제 넘버1 선수를 갖다 지명했는데 밑에 이제 학폭 옛날에 선수하면서 고3이었는데 고2를 때렸다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지명 철회했어요. 이 지명을 철회한다는 거는 돈덩어리를 그냥 그래갖고 요즘에 그래서 긴장하실 그 나이 드신 연예인분들도 긴장하고 있죠. 요즘에 왜냐면 요즘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핸드폰하고 유튜브 뭐 이런 걸 너무 손쉽게 다루니까 예전에 이제 막 나훈아 씨라던가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있으신 분들도 다 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나이대 옛날 원로 가수 분들도 맞아 70 먹은 할아버지가 유튜브에다가 나 그때 누구한테 맞았어요. 진짜 그러겠어요. 이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다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다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야수님처럼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수줍어서 인사를 못 할 정도로 그러면 나는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저 사람을 알지만 인사를 못 했는데 저 사람이 느끼기에는 쟤 왜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오해받는 상황이 많아지더라고. 이효리한테 걸렸으면 빨리 고쳤을 때. 그래서 아이돌 안 하신 거잖아. 인사성 때문에. 연예인은 인사 잘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자꾸 너 왜 그렇게 인사를 안 해? 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면 점점 더 인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인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가거나 하면 할머니가 난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너 왜 인사 안 하냐 매번 그러니까 인사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엇나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눈이 마주치면 그때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냥 난 봤으니까 먼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문제를 깨달아야 되잖아. 사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깨닫기 전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키가 큰 친구들은 좀만 숙여도 잘 보이거든요. 인사를 했구나.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당연히 피지컬 갤러리.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손잡고 어깨 만지고 그렇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부비부비 해야지 인사가 끝나는 거지. 맞아. 그냥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봤어요 이렇게 하면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나 봐. 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했던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사진에서도 나와. 그걸 못한 거를. 그래서 내가 못하는데 그걸 못한다 하니까 더 못한다는 거를 대학교까지 이게 왔고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오해를 받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20대가 돼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사회생활 할 때는 마차 대리는 원래 저러냐? 이제 이런 소리를 내 뒤에서 이제 하게 되는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랑 친해지기 전에는 내가 나를 되게 막 싸가지 없이 보던 사람들이 친해지면 되게 웃기다. 마차 왜 이렇게 웃겨?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방송에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차 왜 저렇게 웃겨?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이 캐릭터가 잡히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타고난 방송인이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싸가지. 그렇게 안 보이죠?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던 지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일본 여자애가 있었어. 유꼬라고. 근데 얘가 한국말을 떠듬떠듬 알아듣고 이제 혼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얘가 내가 느끼는 건 이런가 봐. 얘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혼자 있고 좀 안 돼 보이고 좀 도와주고 싶은 약자잖아. 그러니까 그쵸. 먼저 가서 막 그래 뭐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했는데 나중에 얘랑 좀 친해져가지고 친구 학생 때 친구인데도 학생 때 친구. 우리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그래 잘해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력 터지네. 인성 문제 있어. 아니 근데 내 또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얘랑 이제 좀 친해지면서 얘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광주에 우리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오, 친해져고요. 친해져서.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까지. 근데 할머니는 일본말을 잘 하니까 일부러 이제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빠가 내 생각이 그랬었나 봐. 아빠가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왔을 때보다 얘한테 훨씬 잘해주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네, 그 친구 이름 뭐였다고요? 육고. 정말 반갑다 육고 막 이렇게 오래간만에 막 감정 다 넣어가지고 인사해 주시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얘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얘를 내가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싫어지는 거야. 인성 문제 있어. 진짜 대학생 때 나만 그래? 다 컸는데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에는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 가족들은 손님이니까 잘해준 건데. 그래 3학년 이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그러니까 벌어질 일이고 특히 남자 어른들은 그러니까 내 딸의 친구들을 손님이면 훨씬 더 그렇지. 예뻐합니다. 거기다 또 외국에서 왜냐면 왔으면 예뻐서가 그치. 아니라 고마워서. 그렇지. 그러다 또 타국에서 와가지고 그렇죠. 하니까 더 잘해 따뜻한 네. 모습 보여줘야겠다 네. 해가지고 더 잘해주신 건데. 근데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도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요거는 또 이제 조금 데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아니. 다른 케이스 바로 바꾸시네요. 비슷한 예. 케이스. 알았어요. 이것도 대전에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엄마 아빠 친구들 모임에 놀러를 가는 거였어요. 부산에. 근데 그 대전애를 광주로 데려가지고 부산에 놀러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는 막 딸의 친구까지 내 친구들 모임에 안 데리고 갈 것 같거든. 근데 아빠가 얘까지 데리고 가서 또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막 이랬어. 그 다음부터 걔가 싫어지는 거야. 아니 내 딸 같아. 내 딸이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장을 가면 그 초등학교 좀 어렸을 때 정말 이 샘소나잇을 다 내보나 그거를 한가득을 사와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뭐 챙겨주는 걸 싫어한다고?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좀 울면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주신다면 친구들이랑 가잖아요. 저한테는 평소처럼 10,000원을 주는데 친구들한테는 30,000원을 그렇게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뿌듯해가지고 봤나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되는데. 근데 여자의 심리가 아니, 잘 남자의 심리가 생각해보세요.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중에 진짜 또 그 아버지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나 인성 문제 있어. 아니, 나 진짜 그랬으면 있어. 좋겠다. 아버지 영치 맞으시 죽었어. 행복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잘못된 거예요. 그 친구들 선물까지 다 사왔다고 그 얘기 이제 했잖아. 집사람이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왜냐면 그게 싫어. 내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도 화나.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이걸 사올 시간에 이 시간과 돈에 내 걸 사오지 왜 내 친구들 것까지 사와 이렇게 되고 맞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을 받은 친구들도 꼴보기 싫어지고 쟤한테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나와 제 사이를 모르니까 얘한테 잘해주고 이 미묘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딸 친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이게 나눠줄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오사춘기님이 해외에 가가지고 속옷을
2개 사와가지고 하나는 아내분 주고 하나는 아내 친구를 줘. 이상하잖아. 이건 이상하잖아. 그건 속옷이 이거는 파탄. 인성 문제 이 있어. 사람이 그 진짜 장난감 쓰게 만드네. 왜 거기다가 왜 내가 팬티를 왜 2장을 사갖고 남을 입혔다는. 사주님이 선물 그 딸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권한을 딸한테 줘야 돼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해서 왜냐면 그때 이제 레리코 처음에 겨울왕국이 완전 종전의 히트를 치면서 마차님 시간인데 그때 그랬었는데. 아니 괜찮아. 아니 막 댓글 난리 나요. 마차님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면. 아니 근데 내가 오늘 막 인성의 문제가 요즘에 없다 보니까 할 얘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야 방금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웃을 사람이 아마 훈아님이 아닐까. 아니 그래서 육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봤잖아. 얘가 친구 데려오면 막 그 다음 날에 보면은 내가 친구를 안 챙기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챙겨버리니까 아예 얘랑 안 놀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경 쓰는 거지 부모님은. 아니 내가 데리고만 안 오고 자기가 안 놀아주면은 미안하니까. 이근대위 한번 만나야겠네. 그래서 내가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육고는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무슨 육고인지 모르겠어. 근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네 친구를 네가 데려와 놓고 네가 신경 안 쓰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느꼈을 거 아니야. 내가 막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놀러 갔는데 얘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니까. 말은 안 통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겪고 나서 반성을 많이 했죠.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무서워 보이냐. 야수하고 마차하고. 오늘 무슨 그 웃음 치료 시간이가 웃음이 많이 나네 오늘. 정말 이게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졸라 멀리 있습니다. 저는 그 인성 문제 있냐는 질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보게 돼요. 질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돌아봤습니다. 어쨌거나 마차님은 인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은. 자, 매번 한 해가 끝나면 이렇게 유행어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는 안 됐지만 아마 너 인성 문제 있어가 아마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찬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냥 재밌게 보고 말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시대적인 걸 또 담겨 있구나. 사람들이 뭔가 뭘 좋아할 때는 그런 것도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주제로 얘기해 봤는데 남의 것도 있지만 또 본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 쉽게 고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남의 거를 보면서 이제 나도 요즘에 나이가 좀 먹으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주변에서 다 지적도 안 해요. 네. 야,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안 돼.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보면서 나도 저러겠구나. 아까 우리 야수님이 군대에서 느꼈다고 하셨던 그런 것처럼 남을 보면서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이제 우리 이제 인성이 문제 없는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로하. 알로하.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